자,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 테마 28번 1세대와 1주택의 개념에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택을 양도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1세대가 국내에 몇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1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그걸 몇 년 이상? 2년 이상을 보유하고 양도됩니다. 했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았을 때 모두 충족하였을 때 비과세가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네요. 이때의 이 충족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만 따진다는 거 여러분 양도일 현재 시점으로만 따진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1세대라는 거 한번 이미 아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앞 시간에서. 그래서 1세대라는 것은 거주자인 본인과 배우자 또는 그리고 이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거소에서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그랬죠. 다만 여러분 예외적으로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이나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도 우리 동일 세대로 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세대는 당의 거주자인 본인과 반드시 기본적으로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가 있어야만 뭐로 본다는 얘기 여러분? 1세대로 본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충분 조건으로서 배우자 외에 이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 유지를 같이 하는 누가? 가족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때에 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로 보는 경우. 그래서 요거는 요 1세대의 예외 규정입니다. 요거는 별표 하나 정도만 좀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해당 거주자 연령이 30세 이상이다. 30세 이상 있는데도 즉 30살이 넘었는데도 혼인을 안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그냥 단독 세대 구성을 인정해 줍니다. 둘째, 배우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이혼했다. 그런 경우는 역시 배우자가 원래 있었는데 없는 거죠. 사망하거나 이혼. 그래서 이거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입니다.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득세법상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 되면서 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 유지할 수 있으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이때는 30살이 되지 않았더라도 단독세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가 없어도 단독세대 구성을 인정하는 것 세 가지 눈으로만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때 세대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분 배우자는요 동거 별거 여부를 묻지 않고 무조건 동일한 세대로 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예를 들어서 사업상 형편으로 우리 집 아저씨가 지방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방에 내려가는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 남의 집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무조건 뭐로 본다? 동일 세대로 본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여기 주택 좀 보죠.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할 때 이 주택이 뭐냐? 이 주택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우리 2017년도에 이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1주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여러분 주거용인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용도인데 다만 그 용도가 불분명할 때는 공부상 용도 사용을 말하지만 어쨌거나 주택이라는 것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때에 이 주택이 겸용주택이다 봅시다, 여러분. 자, 겸용주택은 여러분 글자 그대로 여러분 주거와 그다음에 주거 외 용도가 복합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주거 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주택을 우리는 뭐라 하는데 여러분 겸용주택이랍니다. 겸용주택. 그럼 여러분 주거 외를 예를 들어서 뭐 상가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하나의 건물의 주거용과 상가로 복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자, 이러한 주택을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겸용주택이라 한다. 그럼 이러한 주거와 주거 용도가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여러분 주거용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을 어떻게 하면 초과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겸용주택이 나왔다. 그래서 주거 면적과 주거의 면적이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거 면적이 여러분 60제곱미터고 상가 면적이 40제곱미터 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주거 면적이 상가 면적을 크니까 이때는 전체 100제곱미터를 다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반면에 주거 면적이 40제곱미터고요, 여러분. 상가 면적이 60제곱미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는 상가가 더 큰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상가까지 주택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것만 바로 주거용만 40제곱미터만 뭐로 본다, 여러분? 주택으로 본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세 번째 고가주택 나왔죠? 자, 고가주택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주택과 부수 토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 당시 무슨 가에? 실지 거래가를 기준해서 얼마 초과하는 거 여러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이라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고가주택일 때는 이때 비과세를 받을 수 없고 과세가 되는데 이때 주의사항 과세가 되는 양도채권 전액과세 그럼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고요. 틀린 말이고요. 반드시 얼마? 안분 계산해서 9억 원을 뭐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 요거를 양도가로 나눈 비율만큼만 과세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가구 주택은 건축법상 여러분 단독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 그래서 우리 세법은요. 이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냐고 한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면 한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하면 즉 일괄 양도할 때 이때는 뭐로 본다 여러분? 이때는 단독주택 몇 주택으로 본다 여러분? 1주택으로 본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동소유주택 있죠, 여러분. 공동소유주택. 자, 공동소유주택은 주택은 하나인데 사람은 몇 명이라는 얘기야? 2명 이상이라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주택이 있습니다. 자, A라는 주택을 여러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봅시다. A주택인데 이거를 갑과 을이 뭐하고 있다 여러분? 공동소유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때 갑의 지분율은 여러분 60%고 갑의 지분율 60%고 을의 지분율은 몇 프로다 여러분? 40%다는 얘기입니다. 40%. 그럼 양도소득세 이렇게 주택은 하는데 사람이 2명 이상이 무슨 주택이면 공동소유주택이었던 이때는 누구 주택으로 볼 거냐 그 얘기입니다. 누구 주택으로 볼 거냐. 그러면 이때는 공동소유자 어떻게 한다? 각자의 1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갑도 몇 주택으로 보는 거고 여러분 1주택으로 보는 거고 갑도 이걸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을도 이것을 갖고 있는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갑도 1주택, 을도 1주택.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뭐 한 걸로 본다? 소유하고 있는 걸로 본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여러분 좀 여러분이 꼭 시험에 잘 나는 게 요 겸용주택이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요 겸용주택은 심지어 계산 문제까지도 출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랬죠, 여러분. 겸용주택이 나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겸용했을 때에 주거 면적이 상가 면적을 크면은 이때는 전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랬죠, 여러분. 전체를 주택으로 한다. 그래서 100을 뭐로 보는 거죠, 여러분? 바로 다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오히려 주거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작다. 주거 면적이 40인데 상가 면적은 60이다. 그러면 이때는 뭐만 여러분? 주거용만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주택으로 보는 요 놈은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요거는 비과세란 얘기 여러분. 비과세란 얘기죠. 그러나 40제곱미터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겸용주택에서 건물 면적이 얼마인데 100인데 그중에서 60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상가를 40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때는 건물 전체 100제곱미터 다 뭘로 봐서 주택으로 봐서 뭘 받는다? 비과세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비과세 면적이 100이 되는 거죠. 반면에 주거 면적이 얼마고 여러분? 40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상가 면적이 얼마다 여러분? 60제곱미터. 그러면 이때는 요 40제곱미터만 주택을 보니까 요 40제곱미터만 비과세가 되는 거고 여기 잘못 표시했네요. 40제곱미터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가 되는 거고 요 주택을 보지 않아 얼마? 60. 요거는 뭐란 얘기 여러분? 무조건 과세란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주거 면적이 주거 외 면적보다 적을 때는 이때는 비과세 면적과 과세 면적으로 나눠진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여러분 여기 주택 부수 토지까지가 문제입니다. 주택 부수 토지. 자, 제가 그랬죠, 여러분. 주택 부수 토지는 무제한 비과세를 받는 것은 아니다. 항상 뭘 따진다, 여러분? 기준 면적을 따진다 그랬죠, 여러분. 기준 면적.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건물이 100제곱미터이고 100제곱미터고 주택 부수 토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전체 토지 면적이 예를 들어서 뭐 1500제곱미터다 봅시다. 1500제곱미터. 토지 면적이 얼마다 여러분? 1500제곱미터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건물 면적이 100인데 60이 주거용이고 40이 상가면 이때는 건물 면적 전체 100을 뭘로 본다 여러분?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다 봅시다. 여러분. 도시지역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 이때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건물 전체를 뭘로 봤으니까 여러분 100을 다 주택으로 봤으니까 그 밑에는 토지 전체 요것도 뭐로 보는 거죠 여러분? 전체를 다 주택 부수 토지로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1500제곱미터를 다 비과세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랬죠. 뭐 한다 그랬죠 여러분? 바로 기준면적을 따진다 그랬죠. 기준면적. 그러면 기준면적은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 하니까 몇 배죠 여러분? 5배죠. 그러면 주택 정착면적이 얼마죠 여러분? 지금 60과 40 중에서 100을 다 주택으로 봤으니까 100제곱미터죠 여러분. 100제곱미터. 그럼 결국은 기준면적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100제곱미터, 8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여러분. 800제곱미터. 아 여기 죄송합니다. 100제곱미터 5배니까 500이죠. 그래서 100제곱미터의 5배는 얼마? 500. 요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뭐라는 얘기 여러분? 기준면적이다니. 요게 무슨 면적? 기준면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 토지 면적이 얼마인데? 1500인데 그 중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라는 얘기 여러분? 500제곱미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주택 부토지는 얼마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둘 중에 적은 면적 500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를 받는 거죠. 따라서 전체 토지 면적 얼마 중에서 1500 중에서 비과세 면적이 얼마? 500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000제곱미터는 다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과세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거가 40제곱미터고 상가가 6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때는 40제곱미터만 물어보고 주택을 봐서 비과세 주고 상가 건물 60은 비과세 해주지 않고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부수 토지 면적 따져야 되죠. 자, 그러면 이때 전체 토지 면적 얼마라 했죠? 여러분 1500. 1500인데 지금 건물이 주택과 상가로 나눠졌죠. 그래서 이때 건물 면적 100 중에서 주거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 건물 면적 100 중에서 주거 면적 40제곱미터로 보는 비중이 몇 프로죠, 여러분? 40%죠. 그럼 이때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바로 1500 중에서 40%만 주택 부수 토지로 받아냅니다. 그럼 얼마 되는 거죠? 4, 1, 4, 4, 5, 20, 6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600제곱미터. 요 놈만 뭘로 보는 거예요? 일단 주택 부수 토지로 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걸 다 비과세 받느냐? 아니, 기준면적을 따져라. 그러면 기준면적에서 주택일 때 도시지역 아니의 정착면적 배수는 몇 배 여러분? 5배죠. 그럼 이때 주택 정착면적의 5배가 되는데 이때 지금 주택이 40이고 상가가 60이니까 주택을 본 게 40이죠 여러분. 그러면 40에 대해서 40제곱미터의 5배는 얼마?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면적이 된다 그 얘기다. 근데 지금 주택 부수 토지는 얼마나 면적 할당됐죠? 600. 그럼 기준면적 200제곱미터만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비과세를 되는 거죠. 비과세. 그래서 결론 비과세 면적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 그러면 전체 토지 면적 얼마 중에서 1500 중에서 비과세 면적 얼마로 확정됐죠 여러분? 200이 됐기 때문에 이때 과세되는 면적 얼마 되는 거다 여러분? 1300제곱미터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좀 판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우리 1세대와 주택의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뭐 여러분 통칙상은 뭐 한 번 정도 가볍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